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니남을 대한 뼈 옛날에 이거보다 한 진짜 톤 이만큼 높여 갖고 많이 외쳤었는데 다시 외쳐도 참 즐거운 구호 외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텀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뼈 때리는 이야기로 종종 찾아뵈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는 인제 뭐 책 이런 거보다는 뭐 책은 이제 상상스퀘어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 주고 신박사 팁에서도 많이 해 주니까 좀 이제 세상 이야기 진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 볼 건데요. 인제 제목 보시고 들어온 것처럼 이제 42 살인데 회사에서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인제 현실이 됐네요. 이게 제가 인제 어디서 인터넷에서 이게 인터넷 뉴스인 것 같아요.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제 은행권에서 그 구조조정이 엄청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인제 명예퇴직 신청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좀 뭐라 그럴까 보상을 많이 해 주는 편이어 갖고 명예퇴직 실제 신청자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1980 년생이 인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82 년생이어서 80 년생은 솔직히 아직 되게 젊은 것 같은데 뭐 20대 친구들이 보면은 완전 아저씨일 테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젊게 느껴지고 솔직히 42 살이면은 아직도 자녀분들이 초등학생 아니면은 뭐 미취학 아동도 많거든요. 근데 인제 회사에서 그것도 안정적인 은행이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깐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 뉴스를 제가 보니까 여기 상단 링크에다가 제가 이렇게 고정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은행 점포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 20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랑 임대료랑 해 갖고 20억 들어가 갖고 돈이 꽤 들어가 갖고 5년 사이에 은행이 1,000 개가 없어졌대요. 1,000 개. 은행 점포가. 그다음에 관련 직장인들은 몇 명이 없어졌다 그러더라 아까? 10% 사라졌으니깐 거의 14,000명 정도 5년 동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이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은행은 여러분 지금 실적이 다 엄청 좋은 상태입니다. 은행은 실적이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필요 없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인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뭔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인건비 대비 필요가 없을 때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 뭐 냉정한 현실이죠. 근데 인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뭘 따져 봐야 되냐면은 과연 그럼 내 직장은이냐, 내 직장은. 예. 은행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 잘 안 가죠. 음.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은행 안 가다가 ATM을 갔죠. ATM에서도 뭐 공과금 처리도 되고 입출금도 잘 되니까. 그다음에 인제 ATM도 요즘에 잘 안 가죠. 스마트폰에서 인제 뭐 지문 인식되고 뭐 인제 동공 인식된 다음에 보안도 많이 좋아져 갖고 뭐 송금 이런 거는 뭐 아무도 인제 아무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극소수만 뭐 폰뱅킹, ATM, 은행 직접 가서 하시겠죠. 거의 다 인제 클릭 몇 번으로 다 되죠. 되게 뭐 웬만한 은행은 되게 간단하게 돼요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이 직장에서 입지가 그냥 기존의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입지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인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러분 AI는 삶에 벌써 많이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AI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사람이 AI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AI는 여러분 이미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서버, 에너지 관리, 공장에서 그 효율 이런 거는 사람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AI는 정말 미래에 더 주목받는 기술이 될 거고 뭐랄까 더 각광받는 더 중요한 뭐랄까 위치에 AI라는 기술이 딱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 쓰는 일. 왜냐면 여러분 몸 쓴다는 게 로봇이 들어오기가 되게 단순 반복도 로봇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뭔가 좀 비선형적이고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요렇게 하는 것만 해도 로봇으로 따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예? 막 이렇게 해 보라 그래서 못 해요. 그냥 못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냐면 추론하는 일 뭐 감정 노동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로봇하고 못 하기 때문에 어 이미 많은 부분에서는 AI가 여러분은 모르는 부분에서는 AI가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AI가 우리 삶에 스며들 일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이테크 뭐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은 업종 이런 데는 AI가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업종에는 생각보다 AI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에요. 뭐 AI가 들어오고 뭐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와서 뭐 로봇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런 뉴스도 봤어요. 지방 터미널이 뭐 어디였더라? 거기 군산이었나? 아무튼 무안이었나? 아무튼 지방 터미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지방 인구도 줄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 인구도 주니까 옛날에 2,000명, 1,000명 이용하던 게 요즘에 뭐 500명도 이용 안 하고 뭐 200명 이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인제 뭐 간단하게 매표하시는 직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한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고령화 인구 때문에 쉽게 이게 다 키오스크로 못 바뀌어요. 근데 결국엔 그건 다 바뀔 겁니다. 키오스크로 결국엔 다 바뀔 거예요. 그냥 그런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없어질 직업군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 직업은 없어질까? 없어질까?' 이게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없어지는 않는데 한 명한테 쏠림이 가는 직종군도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인제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부동산 중개업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제도가 있어서 이거는 뭐 맞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이 이렇게 막 가 갖고 인제 매물 보고 서류 작성하고 인제 뭐 계약할 때 서류 작성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 모든 게 약속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보러 가는데 약속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다 쓰고 이러면은 그래서 완전 온라인에서만 하는 중개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복비도 더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글로 갈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요. 그런 게 안 된다거나 뭐 이게 제도 때문에 결국엔 안 없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제도가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이것도 위험할 것 같거든요. 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합격자 인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기술이 딱 뛰어들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게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중개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직종. 근데 이게 어때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인제 도태되면서 직업은 있지만 나는 거기서 못 살아남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민을 해 보시면은 '아 내 직업은 괜찮을까? 나는 50에 괜찮을까?' 이게 스스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은 뭐 없어질 수도 있죠. 나온 다음이에요. 그럼 인제 은행에서 많이 나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어떤 역량을 쌓았냐예요. 왜냐하면은 역량만 있으면은 갈 데는 많아요. 갈 데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경력직은 정말 많이 뽑아요, 여기저기서. 왜냐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저도 인제 고용을 하잖아요. 그 트레이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높은데 그 트레이닝을 못 버티고 나가 버리면은 왜냐면은 1년 차, 2년 차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월급 주고 가르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 더 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업종마다 다를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 1-2년 했는데 나가 버리면은 엄청 회사에서는 손해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적응했는데 나가 버리니까. 근데 경력직은 그 시간이 짧을 거거든요, 경력이랑 실력이 있다면. 그다음에 인제 폴리매스 관점에서 나와 갖고 쪼끔 준비하면은 내가 이만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합치면은 뭐 경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실력이 뛰어나 갖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 만약에 상상 스킬 없어지고 더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뭐 어디 취업할 자신이 있거든요. 일단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문해력 되고 그다음에 글 잘 쓰고 정리 잘하고 분석 잘하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채용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좋은 분들 그러니까 의지가 불타오르는 분들이랑 어 뭐랄까 평균 이상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저희가 뽑고 싶은 분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좀 넓게 잡아서 20% 미만이에요. 그냥 이 방송을 보시고 나름대로 저희를 알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다음에 막상 고용을 해 봤을 때 수습 기간 때 보면은
막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일단은 그 일머리, 문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안타까워요. 왜냐면 마음씨도 좋고 뭐랄까 의지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일머리가 없으면 진짜 답답해요. 일머리는 그냥 센스거든요. 똘똘함이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뭐랄까 경험도 좀 쌓고 그러면서 키우는 건데, 근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적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냥 인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우리 회사로 오고 싶대. 그러면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은행 얘기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은행에서 1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 숙달 일만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때우려고만 있었다. 그럼 나오면 이제 할 게 없죠. 나오면 할 게 없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명예퇴직금 좀 많이 주거든요. 뭐 24개월치도 주고 뭐 36개월치 주고 많이 주는데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괜히 내가 이제 내 사업 해보겠다? 뭐 95% 망할 확률이 높죠. 공부가 안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세 번째 얘기, 이거는 준비 안 했었는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있네요. 나와서 이제 만약에 이제 퇴직금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명예퇴직금까지 있으니까 좀 많이 받으면 뭐 자기 사업 하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알바라도 뭐 비정규직이라도 프리랜서라도 새로운 분야 들어가실 것이면은 무조건 진짜 경험을 많이 쌓아놓고 들어가는 게 안티프레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떤 우연들과 마주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부어가 붙어 있으면은 불운과 엄청 많이 부닥칠 거거든요. 엄청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 대단한 걸 요번에 발견한 게 이제 세상 얘기하니까 좋네요. 최근에 이제 커피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커피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레포트를 봤는데, 커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포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포화예요. 그래서 메이저 커피, 뭐 커피빈 이런 데는 다 죽쓰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 적자인 데가 많고, 스타벅스 좀 잘 버는 편이고, 근데 마진율은 높지는 않아요, 스타벅스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1인 커피는 아직 괜찮다고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제 예측을 개박살낸 업체가 나왔어요. 메가커피. 메가커피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거 뭐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절대적 영업이익은 당연히 스타벅스보다 작지만 영업이익률은 스타벅스를 찍어 누릅니다. 저는 진짜 메가커피는 돈 주고 인터뷰하고 싶을 정도예요, 사장님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회는 있어요. 커피 시장 다 망했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예측 안 한 보고서가 없을 정도인데 메가커피를 다 완전 다 갈아버렸어요. 뭉개버리고, 그런 부정적 의견을 뭉개버리고 그냥 다크호스로 완전 뛰어 올라왔고, 거긴 이해가 안 가는 게 커피가 제가 알기로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마진율까지 높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고약가님도 커피 가게를 2개나 2종까지 열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연구 대상이다 이럴 정도로 공부하시면은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개 이제 얘기해봤잖아요. 내 일자리는 멀쩡할 건가? 그 다음에 뭐 자영업이어도 내가 갖고 있는 사업 포지션은 멀쩡할 건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경험치, 어떤 능력이 있나? 예? 나는 어떤 경험치, 어떤 능력이 있나? 마지막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자. 새로운 걸 들어갈 때는. 그냥 무작정 상상만으로는 들어가지 말자. 이 정도만 얘기해 나눠도 진짜로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간단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제 생각들, 뭐 제 생각이 뭐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틀리더라도 이런 의견도 있다. 그다음에 참고할 만하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개편이 될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뼈 때리는 조언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을 잽싸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